네, 매주 목요일 저희 코너에서 준비하고 있는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시장의 향방, 주요 변수들을 펀드 매니저의 시각에서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유경식 이사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예. 우리 양태원 대표나 홍선혜 캐스터도 궁금한 거 있으면 좀 같이 여쭐 텐데요. 네. 먼저 앞서도 다른 분들께 그런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수급이 워낙 외국인들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밤에 이제 버냉키 발언으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주가도 오르고요. 외국인들이 좀 태도를 변화할 수 있겠는가, 다시 좀 수급의 변화가 생길 수 있겠는가 가장 큰 궁금증인데요. 네, 이사님 생각 어떠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 수급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상반기에 외국인들의 투자자 자금의 매도 자금이 한 10조 원 정도가 매도로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7월 들어서만 해도 한 5천억 정도 규모의 매도가 있었는데, 뱅가드 관련 매도 물량만 봐도 그게 한 9조 원 정도 되니까, 네. 사실은 그 물량을 빼고 나면 한 1조 원 정도가 매도 물량이 나왔다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급상에서 외국인 매도 물량은 어느 정도 선방은 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은 좀 저조했던 부분이고,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서 좀 폭도 좀 작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그렇게 생각만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고, 뚜렷하게 어떤 개선세도 보여주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었는데요. 핵심은 결국은 미국의 국제금리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저에는 결국은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의 어떤 축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최근에 10년물 금리만 해도 한 2년 내 최고 수준 2.7% 수준까지 지금 상승을 하면서, 네. 글로벌 어떤 유동성의 어떤 움직임들이 크게 움직이면서 전세의 어떤 채권 시장이 어떻게 보면 크게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신흥국에서 자금들이 이탈을 하면서 신흥국 증시들이 상당히 좀 힘겨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에도 결국은 미국의 국채 금리의 방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데 따라서 시장의 어떤 상승세를 좀 이렇게 받쳐주는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매수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미국 국채 금리의 안정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역으로 좀 생각한다면 미국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국채 금리가 뭐 낮을 때는 뭐 1% 후반까지 들어가서 2% 초반에서 지금 2% 후반까지 와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정이 아직은 됐다고 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네. 보면 이걸 뒤집어 역으로 합산해 보면 외국인이 곧바로 신흥시장, 한국시장에서 주식을 다시 사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예, 지금 당장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어찌됐건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미국의 출구 전략 부분인데, 네. 양적완에 대한 출구 전략이 여전히 어제 저녁에 출구 전략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지는 않겠다는, 네. 버냉키 의장의 말이 있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주식시장에 조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게 어떤 추세로 형성되기에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방어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예.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중국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중국의 신용 경쟁 리스크가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 중국의 리스크가 어떻게 중국 정부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그것들이 경제의 전반으로 펼쳐지느냐, 이, 네. 문제가 가장 좀 중요한 또 이슈 중에 하나이고요. 최근에도 사실은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문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중국의 은행 간 단기 금리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부분도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어떤 시장 유동성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어떤 그런 뜻을 분명히 시그널이 시장에 나오면서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은 찾고는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어떤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하나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또 하나는 국내의 주식시장에서 또 하나의 큰 또 수급 요인을 작용하고 있는 연기금들의 문제인데, 올 하반기에 약 한 9조 원 정도가 집행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하나의 중요한 수급 측면에서의 요인 중에 하나일 거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연기금의 자금의 집행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지수를 견인하기보다는 코스피 지수를 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는 역할 정도로 기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목을 7월 국내 증시 극복해야 될 주요 변수로 꼽았습니다. 일단 미국의 출구 전략과 관련된 논의, 미국 국채금리 안정이 우리 시장 안정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가 중국 이야기, 중국의 신용경색 문제, 세 번째 연기금의 자금 집행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그 버냉키의 간밤의 발언은 물론 뭐 시장에 도움이 됐습니다만은 또 중요한 지금 요소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하는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또 한 차례 충격 내지는 시장이 다지고 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중국, 미국은 얘기가 되고 연기금 얘기는 또 좀 생소하긴 합니다. 연기금이 지금 올해 집행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계획상에 남아있는 네. 것들이 있고요. 어떤 집행을 해야 될 걸 안 했다나 이런 거기보다 그동안의 어떤 자산 배분이나 어떤 자금 집행 계획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 중에 주식을 사야 될 포션 중에 많이 안 샀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올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떤 수급 측면에서는 분명히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게 앞서 한 9조 원 된다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뱅가드가 판계한 9조 원 되니까 그거를 좀 상쇄할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오면 도움은 되겠습니다. 예. 증시 주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어떤 쪽에서 이제 좀 맥이 풀릴까 저도 요즘 유심히 많이 보고 있는데 약간 눈에 띄는 게 지수 자체가 1800 정도까지 내려오다 보니까는 그 주식형 펀드 쪽에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산운용사에 계시고 그 매니저이시니까는 그러면은 이 펀드에 관련된 간접 투자를 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작년 올해 초까지는 그 해외 채권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채권 시장으로 자금들이 많이 모였다가 이제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고 하면서 채권 가격이 이제 하락하면서 채권형 펀드들의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그쪽에서 이제 채권 쪽에서 자금이 빠지고 그 자금들이 사실은 단기 유동작으로 남아있던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를 찾다가 최근에 이제 이게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관망 자세로 오다가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의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메리트가 나타나면 그때마다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국내 투자자들도 주식형 펀드나 주식의 어떤 자금들이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의미로 자금의 어떤 집행이 되고 그쪽으로 좀 주식형 펀드로 장이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만 해도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저가 매수세로 들어오는 게 한 1조 5천억 정도가 이 주식형 펀드 쪽으로만 해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의 흐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하방 경직성들을 막아주는 역할들은 분명히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거는 같은데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저가 매수세의 자금 흐름들은 분명히 유입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게 어떤 주식시장을 받쳐주는 어떤 받침대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유경식 이사님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사님 저희도 현장에서 취재할 때 매니저들 만나보면 돈이 일단 펀드로 들어오면요, 일단은 일정 부분은 안 살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주가 올라버리면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일단은 뭐 사놓고 일정 포션은. 그런데 최근에 물론 들어오는 주식형 펀드 자금 유입의 규모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만 뭐 21일째 들어온다고 하는데 매니저들은 상당히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집행이. 살만한 주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장이 아직 좀 불안하다고 봐서들 그럴까요? 두 가지 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직까지 여전히 그 시장의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살만한 주식이 없다는 이 부분은 최근에 주식형 펀드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걸 보면 대부분이 밸류 관련된 펀드라든지 밸류 관련된 주식 아니면 배당 관련된 주식 아니면 배당 관련된 펀드 쪽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시장의 어떤 그 성장을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떤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올해 하반기에 이제 자산 관리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네. 자산 배분 어떤 식으로 전략 세워서 하면 좋을까요? 예. 우선은 그 미국의 뭐 양적 완화 문제, 미국의 경기 회복이 정말 되는 거냐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변동성이 좀 커지는 국면을 보일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방향성을 보고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몰빵 투자하는 것보다는 변동성에 대비하면서 분할 매매나 이런 전략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자산 시장의 어떤 이런 변동성 때문에 자산이 어느 한쪽으로 크게 어떤 자금 흐름들이 이렇게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좀 저가 매수에서 접근하는 이런 형태가 좀 필요하겠고요. 그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머징 국가보다는 선진국 국가에 대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조금 더 추천을 하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금리가 여전히 그래도 저금리 상황이 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배당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장의 어떤 소비 관련된 소위 컨슈머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관련된 테마를 가진 어떤 주식이나 그런 관련된 펀드 쪽이 하반기에도 여전히 좀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인 그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어쨌든 고민, 매니저들이 운영사에 계신 분들이 가장 고민이신 부분일 텐데, 향후에 시장에서 이제 뭘 가지고 좀 수익을 내야 되느냐. 결국 뭐 IT 자동차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 지금 뭐 좀 앞으로 치고 나가기 쉽지 않단 말이죠. 소비주들도 사실은 뭐 오리온을 대표해서 화장품주, 중국 관련주 많이 올라서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실 텐데, 뭐 좀, 우리 이거 삽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없겠지만 이런 걸 좀 보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섹터 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사실 저희가 어느 특정 섹터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저희가 좀 하반기에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여전히 배당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상대적으로 보통주 대비해서 어떤 배당 수익률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우선주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뭐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부담이 되지만 그런 종목들이 여전히 성장이 된다면 충분히 지금도 여전히 투자할 메리트는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서. 그 역으로 얘기하면 뭐 경기주들은 뭐 화학, 소재, 뭐 철강 이런 쪽은 아직도 봄이 안 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 아마도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그때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그쪽에 접근하기에는 여전히 아직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앵커께서 질문하신 거에 이선님 그 말씀을 답변해 주기 전에 철렁했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어떤 게 하반기 유망할 것인가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해 주신 게 배당 관련주, 그리고 일반 보통주보다는 좀 할인 요소가 많은 우선주, 소비 섹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약간 좀 안 좋게 보신다라는 부분을 좀 돌려서 간곡하게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 싶은데. 지수 포인트요? 네네.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위치한 1800선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밸류에이션상 어느 정도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한두 곳에서 뭐 어떤 뭐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그러면 1600선까지 바라본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는 안 됐으면 하는 게 또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이시기도 할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 지수에 대한 포인트는 어느 정도를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 뭐 지수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추가 하락에 대한 염려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어떤 경기 펀더멘탈의 어떤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수급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어떤 하나의 리스크, 단기적인 리스크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두에 두면서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반등을 이제 노리고 접근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상승을 쪽을 본다면 지금 어떤 2000대를 뚫고 가기에는 조금 아직은 여전히 좀 힘에 부친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뭐 1,800, 1,900대 뭐 이 정도로 좀 보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어디에서 떨어지는 게 멈추느냐,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게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고, 제가 여기서 앉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해야 되는 질문인데, 양 대표가 대신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마켓 인사이드, 이렇게 매니저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 시각을 자주 듣고 싶어서 저희가 뭐 시간을 좀 할애해서 이것저것 많이 여쭤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유경식 이사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